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다. 퓨전 360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배울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의 소개, 퓨전 360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신청, 강좌의 목적, 퓨전 360 인터페이스 중 어플리케이션 바 응용 프로그램 막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을 학습하기 전에 퓨전 360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은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3D 전문 설계 툴입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3D 설계 툴과의 차이점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작업 데이터의 공유 및 협업 시에 장점을 가집니다. 기존의 3D 설계 툴들이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공간을 열고 기존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퓨전 360은 기존에 작업하던 작업 공간에서 빠르게 다른 작업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퓨전 360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얘기를 듣게 되면 퓨전 360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퓨전 360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설치되고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동작이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면 인터넷이 접속 안 돼도 사용이 가능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 개인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힘든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의 연산 처리를 맡기고 연산이 되는 동안 다른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전 360에 대한 소개는 대략 이 정도로 마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강좌를 이어가며 퓨전 360의 기능들을 학습하고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를 보면서 퓨전 360을 학습하시려면 우선 퓨전 360이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퓨전 360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라이선스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주 사용하는 검색 포털을 여시고요. 오토데스크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검색된 결과에서 www.autodesk.co.kr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선 오토데스크 계정이 필요하고요. 로그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실 때는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죠. 계정이 있으시다면 그냥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정이 없으시다고 하면 계정 작성 버튼을 눌러서 계정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계정 작성 버튼 눌러보시면 계정 작성 페이지로 전환이 되고요. 계정 작성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계정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름과 성은 영문과 한글 구분 없이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메일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 이메일 주소는 로그인 하실 때 로그인 아이디처럼 활용이 되고요. 이 이메일 주소로 라이선스 정보라든가 아니면 오토데스크에서 메일이 갈 수 있으니까 잘 안 보시는 메일을 사용하지 마시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호는 본인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무조건 동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선택사항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계정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계정으로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제품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제품을 클릭하고 또 보시면 제품 설계 및 제조에 퓨전 360이 있습니다. 퓨전 360 버튼을 클릭하시고 퓨전 360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구매를 하는 거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구매를 하는 건데 난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 좀 사용해보고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메인 화면에 바로 나오죠. 자,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프로그램 인스톨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계정 접속하고 난 이후에 사용은 30일까지 가능하고요. 30일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30일 동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매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사용 권한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학생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다라고 한다면 교육용 라이선스를 획득을 해서 1년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학생도 아니고 교수자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개인 취미용 라이선스를 획득을 해서 1년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용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제일 하단으로 내려와 보시면 제일 하단에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 하면 이제 교육용 포럼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제품 액세스 권한 얻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군들이 다 나오고요. 이 중에 퓨전 360이 있고요. 여기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이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본인 이메일, 그리고 이름, 성,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기관 유형, 그리고 교육교관의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여기까지 하면 앞에 있는 요걸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일단 1차 단계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본인이 진짜 학생인지 그리고 아니면 교수자인지 그걸 증빙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학생의 경우 성적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또는 학생증 등을 복사를 하셔서 스캔을 하셔서 첨부해가지고 보내시면 되고요. 교수자 또는 학교 IT 담당자 같은 경우는 교수증, 학교 사업자 등록증 등을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낸 파일을 가지고 오토데스크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학생이 맞다 그리고 교수자가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라이센스를 승인을 해줄 겁니다. 기간은 다소 소요가 돼가지고 한 14일,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빠른 경우는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30일 이내에 승인이 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 취미용 라이센스 획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취미용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에서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취미용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주소를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던 국내에서 다운을 받던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요. 한번 방법을 알아보자면, 일단은 다시 제품 가서 퓨전 360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퓨전 360으로 다시 돌아가고, 일단 사이트를 미국 사이트로 바꿀 거니까 여기 KR 눌러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똑같이 퓨전 360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프리 트라이얼 무료 체험판이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우리나라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버튼 눌렀을 때랑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셀렉트 원 있는데 눌러보시면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비즈니스 유저, 그 다음에 스튜던트 or 티처, 그 다음에 호비스트 유저. 처음에 있는 비즈니스 유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30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튜던트 or 티처, 이게 교육용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비스트 유저, 호비스트 유저를 클릭을 하시면 개인 취미용 라이센스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get 스타트 누르신 다음에 뒤에 나오는 과정들을 따라 하시면 되는데, 개인 취미용 같은 경우는 학생용과 다르게 별도의 증빙 서류 같은 게 추가되진 않고요. 개인 정보만 잘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이제 좀 개인 취미용과 학생용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은 교육용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거의 기능에 제한 없이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개인 취미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제약이 좀 붙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이 붙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기능들 몇 가지가 제약이 붙는데, 간단한 거는 여기 영문으로 어떤 기능들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써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약을 받는 건 클라우드 저장 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가 10개로 제한된다. 그래서 이제 limited to 10 active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파일 저장 개수가 이제 10개로 제한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을 수행해 가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에는 크게 제약이 없어요.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일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들만 제약을 받고요. 강의 영상 중간에 만약에 개인 취미용에서는 제약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강의 중간에 이 부분은 개인 취미용 하시는 분들은 제약을 받습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어느 정도 우회가 가능하면 우회 방안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를 획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강좌의 강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퓨전 360은 처음 출시된 이후 상당히 빠른 성장을 하여 지금은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퓨전 360의 장점으로 인해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메이커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었고, 현재는 메이커 직전군은 거의 퓨전 360을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퓨전 360에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개인 메이커의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에 대한 방식이나 노하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지만, 반면에 실물을 기반으로 하는 3D 설계 작업에 퓨전 360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퓨전 360을 활용하여 3D 설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강좌의 교육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퓨전 360을 활용하여 3D 설계에 입문하는 입문자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더불어 기존의 타 3D 설계 툴을 퓨전 360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설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현재 실무에 맞춰 수업을 하고 있는 교강사들 중 퓨전 360의 도입을 희망하는 강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퓨전 360을 설치하셨다면 바탕화면에 퓨전 360 실행 아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데는 3D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3D CAD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없어요. 모든 3D CAD 프로그램들이 로딩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죠. 자, 퓨전 360이 완전히 실행이 되면 거의 대부분 처음 실행하셨을 때는 저랑 비슷한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화면을 보면서 인터페이스 구조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볼 것은 제일 상단에 요 길게 되어 있는 이 영역인데요. 여기는 정식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응용 프로그램 막대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파일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재 화면에 떠 있는 작업 창들을 전환할 수 있는 작업창에 대한 관련된 탭이라든가 아니면 계정 아니면 환경 설정 그리고 도움말 이런 기능들이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갖추고 있는 기능들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아이콘들이 모여 있죠. 자, 어플리케이션 바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데이터 패널 표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데이터 패널 표시는 말 그대로 데이터 패널에 접속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보면 좌측에 데이터 패널이 확장돼서 나옵니다. 이제 데이터 패널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일정 프로젝트들을 생성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더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 중에 제가 뭐 삭제한 게 있다 그러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패널에 접근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퓨전 360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고 클라우드의 저장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근을 한다. 말 그대로 접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일이 저장되는 저장소에 접근을 합니다라는 개념이지만 제가 만들지 않은 다른 뭐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 샘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오토데스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모델링 돼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저 데이터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신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안 되고요. 단지 이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뭐 디자인 샘플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모델링 돼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마찬가지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그 모델링 돼 있는 데이터가 화면에 들어오도록 되겠죠. 자, 특정 프로젝트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빠져나갈 때는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제일 앞에 집 모양으로 홈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을 클릭하시면 초기 상태로 홈 상태로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아까부터 프로젝트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프로젝트를 그냥 일반적인 폴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오토데스크 제품군의 특징이 프로젝트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업무의 핵심이 되는 업무를 나누는 이제 단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과도 관계돼 있고 그런 건데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번에는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자동차 설계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 뭐 동력 전달 장치 설계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타이틀로 나눠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의 주제가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 업무에 맞는 메인이 되는 그 타이틀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메인이 되는 폴더를 프로젝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여기 보시면 새 프로젝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되면서 자동적으로 이름 쪽에 뭐 저렇게 파랗게 채워져 있는 게 블록 잡혀 있다고 그러죠. 이름 쪽에 블록이 잡혀 있는데 이 상태로 바로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이름은 입력하실 때 뭐 한글을 쓰시든 영문을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저는 퓨전 360 기초 강좌라고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프로젝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홈 버튼이 생기고 지금 퓨전 360 기초 강좌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면 이제 요 아래 내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그래서 폴더 구분이 좀 더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안에서부터 이제 또 새 폴더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폴더를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성되는 세부적인 구분을 해주는 폴더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폴더라는 개념의 용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새 폴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또 이름을 1차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 안에서 또 구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폴더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 폴더 안에 들어갈 때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저장하시면 이 폴더에 저장이 된다. 자, 다시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홈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클라우드상에 저장하는 저장 공간에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거기 구분이 되는 세부적인 폴더들을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 단위대로 파일을 정리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접속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데이터 패널이 생기면 이제 조금 단점이 화면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열어놓고 하면 화면이 작으니까 작업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데이터 패널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패널을 숨겨주실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의 아이콘이죠. 데이터 패널 지금은 표시가 아니라 숨기기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숨기기라고 나오죠.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눌러주시면 데이터 패널이 숨겨지고 넓은 화면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뒤에 있는 파일입니다. 자, 파일은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다룰 때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이죠. 뭐 세문서를 연다든가 아니면 뭐 저장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외부로 파일을 뭐 내보낸다든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기본적인 파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눌러보시면 확장이 되고요. 새 설계,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하겠다는 거죠. 새 설계 버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막대에서 이제 변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 아까는 제목 없음 탭이 하나였는데 이제 탭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플러스 탭은 아까도 있던 거죠. 지금 구분되는 게 내가 실행하고 있는 내가 이제 퓨전 360에 띄워놓은 작업을 구분해주는 탭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전환은 이 탭을 눌러서 제목 없음으로 돌아가고 제목 없음 가로 1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나 작업 잠깐 전환해서 다른 거 작업해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새 문서 만들어준 거는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버튼 새 설계를 눌러가지고 해줄 수도 있어요. 새 설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작업 탭을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작업 탭 없애실 때는 뒤에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없애지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 작성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열기라는 기능이 있고 뭐 업로드 같은 경우는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클라우드로 이제 다시 업로드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장 기능 그리고 다른 포맷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면 인쇄라든가 뭐 이미지 캡처 공유 그 다음에 뷰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 관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뷰만 파일 관리하고 좀 상관없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뷰는 지금 인터페이스 상에 보이고 있는 요 막대들 만약에 난 이거 안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숨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없는 것들 다시 표시해주고 숨기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뭐 나는 이건 안 봐도 되니까 숨겨야 돼 뭐 그런 것들을 뷰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저장입니다. 디스켓 표시가 나오죠. 저장 버튼인데
이 저장 같은 경우는 아까 파일에 있었어요. 파일에 저장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장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가로치고 나오죠. 가로치고 나오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저장 기능은 컨트롤 그리고 S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눌러주는 거죠. 근데 뭐 간혹가다 컨트롤 S 동시에 누르가면 타이밍 맞춰서 딱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로 S 키를 천천히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컨트롤 S를 저장의 단축키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이제 저장 단축키로도 저장이 가능하다. 자, 이 아이콘 한번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저장하는 이제 포맷이 나오는데 뭐 이름은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기다가는 1차시 저장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되는 위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프로젝트 내부에 있는 폴더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데이터 패널로 들어갔을 때 1차 시 폴더에 접속한 상태로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입력이 돼 있는 거고 혹시 난 변경해야겠다. 기존으로 잡혀 있는 내용에서 이제 위치에서 좀 변경을 해야겠다 그러면 확장을 하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나오고 이 중에 원하는 폴더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그 세부의 내부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7일차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그 프로젝트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 강좌에 1차 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1차 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할게요. 자, 뭐 작업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저장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고 나면 탭에 표시되어 있는 제목이 바뀌죠. 아까는 제목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차 시 저장 테스트라고 하고 뒤에는 버전이 붙어요. 버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저장할 때마다 버전이 이제 갱신이 되는데 내가 이제 이거 작업을 몇 번을 저장을 반복을 했느냐, 즉 설계 수정 전 리비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 내역들을 이제 버전별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뒤에 표시되죠. 만약에 이 파일을 좀 작업을 좀 해준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면 버전 2로 올라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버전 관리가 된다. 일반적인 3D CAD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3D CAD에서 저런 버전 관리가 되려면 거의 대부분 PDM 시스템이라고 해서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서버에 PDM 관리 프로그램이 깔려줘야 되고 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퓨전 360의 장점은 이런 버전 관리조차도 오토데스크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패널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그리고 퓨전 360 기초 강좌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1차 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저장된 파일이 보이죠. 저장된 파일이 보이고 밑에 보면 버전 표시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장하시면 이제 버전이 지금 한 번밖에 저장 안 했으니까 내역이 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버전대로 순서대로 탁탁탁탁 리비전이 관리가 돼요. 그래서 전 단계 버전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패널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이런 점도 일반적인 3D CAD에 비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연결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빠르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데이터 패널은 다시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다음에 있는 아이콘이 자, 요건데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명령 취소, 실행한 명령을 취소하는 거, 그 다음에 취소된 명령을 다시 복구하는 복구 명령인데 저거는 일단 저 아이콘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뭔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는 게 컨트롤 Z죠. 뒤로 돌아가기. 컨트롤 Z. 그래서 컨트롤 Z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Y. 취소한 거를 다시 살려주는, 재실행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가 작업하는 파일 탭이 존재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이제 플러그 모양 아이콘. 그래서
컴퓨터 전원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연장이라는 개념은 프로그램을 정식적으로 이제 구매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구매할 부분. 퓨전 360도 옵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만 구매하면 안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추가적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를 클릭을 해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추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라는 말이 나오죠. 구매해가지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확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작업 상태라고 나오는데 클릭해 보시면 온라인으로 작업 중입니다.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 꺼져 있으면 오프라인 모드로 동작 중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알림인데 알림 센터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퓨전 360에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업데이트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는 도움말이 되겠죠. 도움말에서는 이제 학습 패널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제 내가 독학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학습 문서를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프로그램 매뉴얼 문서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커뮤니티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뭐 정보라든가 뭐 새로워진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기본적인 계정 관리랑 아니면 환경 설정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쪽에 들어가서 그런 설정들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바의 기능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인터페이스 소개가 많이 남았는데 그건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